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31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네치아 대 토리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네치아는 피오렌티나와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3-4-2-1 시스템을 통해 실리적인 운영 방침을 선보일 것이다. 다만 오리스타니오와 엘레트손 귀트케르의 호흡은 여전히 답답하다. 토리노 역시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하는 만큼 호흡이 맞지 않는 이들의 공격 라인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알테어와 이지스, 스베르코의 백스리는 견고한 호흡을 자랑 중이다. 삼선의 덩컨과 안데르센 역시 왕성한 활동량과 더불어 촘촘한 밀집 수비를 형성 중이다. 토리노의 속공에 대량 실점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토리노는 아탈란타와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3-5-2 시스템을 통해 수비 밸런스를 중시하는 운영 방침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자파타와 아담스의 호흡이 상당히 발전한 모습이고 삼선의 일리치와 리치의 전진 패스 능력으로 베네치아의 밀집 수비의 빈틈을 공략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번 시즌 처음 호흡을 맞추고 있는 마시나와 코코, 타메제의 백스리 역시 직전 경기 훌륭한 수비 조직력을 선보였다. 베네치아의 손발이 맞지 않는 공격진을 상대로는 충분히 좋은 대처가 예상된다. 두 팀 모두 무게 중심이 낮은 팀은 만큼 대량 득점의 경기는 기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토리노의 1선과 3선이 주는 무게감은 확실히 다르다. 결국 토리노가 베네치아의 밀집 수비를 격파하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토리노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발베이크 대 알크마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고 어헤드 원정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번 경기 역시 4-2-3-1 시스템을 기반으로 속공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3선 자원 우킬리의 결장으로 전진 패스를 공급해 줄 자원이 사라졌다. 결국 클레오니스와 반버벤의 로케사의 개인 능력을 기반으로 최전방으로 출전 중인 마가렛의 침투를 노리는 단순한 속공 전개가 예상된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결성된 반 에즈마와 반덴 부이스의 호흡 역시 아직 안정적이지 못하다. 제공권 역시 불안한 이들인 만큼 알크마르의 다양한 공격 자원들에게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알크마르는 흐로닝언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 역시 4-2-3-1 시스템을 통한 지공 전개를 펼칠 것이다. 클라시의 양질의 킥 공급은 확실히 위력적이다. 다만 신입생인 페럭과 사디크, 미난스의 호흡이 아직 엉성하다. 결국 반 본멜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벤치의 장신 자원인 미어딩크 덕분에 제공권에서 선전이 가능해 보인다. 고스와 페넨트라의 호흡은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제공권과 스피드를 모두 갖춘 자원들이다. 발바이크의 단순한 속공 전개에 철저한 배후 공간 관리가 예상된다. 알크마르의 일방적인 경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매치업이다. 이들의 공격 전개가 유기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터운 공격 라인 뎁스로 충분히 변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발바이크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상대로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알크마르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올림피크 리옹 대 스트라스부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옹은 모나코와 홈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번 경기 역시 4-2-3-1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공 전개를 펼칠 것이다. 다만 3선에서 나일스와 카케레가 전진 패스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벨라아마가 낮은 라인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잦다. 1선과 3선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포파나와 라카제트, 미카우타제가 고립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스트라스부르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확률은 충분하다. 수비 라인 역시 문제가 발생 중이다. 탈리아피코의 결장으로 신입생인 아브너르가 출전 중이다. 다만 또 다른 이적생 리아카테와 엉성한 라인 컨트롤 및 대인 마크를 선보이며 수비 라인의 균열을 생성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의 날카로운 역습 전개에 배후 공간을 노출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다. 이어서 스트라스부르는 렌과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3-4-2-1 시스템을 기반으로 속공 전개를 펼칠 것이다. 디아라와 에메가, 모레이라의 호흡은 이미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또한 박화의 윙백 기용으로 볼 운반 및 측면에서의 패턴 플레이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리옹의 불안한 왼쪽 수비 라인을 공략하기 충분한 상황이다. 신라와 소우 두의 백스리 역시 상당히 견고한 모습이다. 삼선에서 두쿠레의 수비 가담과 산토스의 활동량 덕에 촘촘한 밀집 수비를 구성 중이다. 리옹의 엉성한 공격 전개는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옹이 경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의 매치업이라고 본다. 다만 이들의 공격 전개는 너무나도 엉성하다는 불안감이 있다. 결국 스트라스부르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스트라스부르는 리옹의 불안한 수비 라인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속공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스트라스부르가 반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스트라스부르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우니온 베를린 대 장크트 파울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니온은 마인츠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번 경기 역시 3-4-2-1 시스템을 통해 속공 위주의 공격 전개를 펼칠 것이다. 다만 이선 자원에서 출전 중인 투사르와 홀러바흐는 모두 자신의 포지션이 아닌 곳에서 활약 중이다. 정우영이 임대로 합류했지만 아직 팀원들과 호흡이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최전방의 조르당 고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비 라인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백스리의 중심인 보트가 결장하며 두키와 쿠어필드, 레이테라는 어색한 백스리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장크트 파울리 역시 공격 라인에 이슈가 있는 만큼 나쁘지 않은 대처가 예상된다. 이어서 장크트 파울리는 하이덴하임과 홈 경기에서 패배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3-5-2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리적인 운영 방침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역시 최전방 귤라보기와 에게슈타인의 호흡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삼선에서 어빈을 제외하면 전진 패스에 능한 자원도 없는 만큼 답답한 공격이 예상된다. 왈과 스미스, 매치의 백스리가 지난 경기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라인을 올렸던 터라 배후 공간 관리에 실패해서 그렇지 이들의 수비력은 준수했다. 우니온 베를린의 창의적이지 못한 공격은 대비가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다. 두 팀 모두 수비 라인을 낮게 형성하며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창의적인 공격 전개 및 공격 라인의 호흡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의 수비 조직력에 고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매치업이다. 결국 지루한 무승부가 예상된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터밀란 대 아탈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밀란은 레체와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기 역시 3-5-2 시스템을 중심으로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려 할 것이다. 다만 주포인 마르티네즈의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타레미와 튀람이 아직 호흡이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 베테랑 미키타리안 역시 부진 중이다. 결국 차라노글루의 양질의 킥 혹은 바렐라 CM의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것이다. 그럼에도 바스토니와 아체르비, 파바르의 백스리는 지난 시즌부터 상당히 견고하게 작동 중이다. 우측 윙백으로 출전 중인 다르미아는 빌드업 시 사실상 백포의 형태를 취하며 수비 밸런스에 도움을 준다. 아탈란타의 공격 전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아탈란타는 토리노 원정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했다. 인터 밀란 원정 경기를 떠나는 만큼 3-4-1-2 시스템을 기반으로 속공 위주의 운영 방침이 예상된다. 주포인 스카마카의 장기 부상으로 레테기와 데 케텔라르가 투톱에서 활약 중이다. 다만 데 케텔라르가 공격 전개 시 자주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며 레테기가 최전방에 홀로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수비 라인에서 역시 공백이 발생했다. 스칼비니와 콜라시나츠의 동시 결장으로 짐시티와 히엔 드 룬이라는 어색한 백스리가 가동 중이다. 특히 히엔은 상대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서 소유권을 자주 헌납 중이다. 결국 수비 라인에서 불안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인터 밀란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아탈란타의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들은 삼선 자원들의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탈란타는 수비 밸런스로 인해 화력 대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본다. 인터 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루턴타운 대 퀸즈파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루턴타운은 퀸즈파크와 주중컵 대회 원정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다. 이번 경기 역시 3-4-2-1 시스템을 통한 지공 전개가 될 것이다. 다만 3선의 클락을 제외하면 전진 패스에 능한 자원이 없고 2선을 담당하는 모리스는 스트라이커 자원이며 총은 드리블러다.
결국 3선에서 패스가 순환되지 않으면서 2선의 개인 능력 혹은 도어티의 크로스를 통해 아데바요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패턴만 펼쳐지고 있다. 그나마 월터스와 맹기, 벨은 나쁘지 않은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다. 3선에서 밥티스테의 활동량과 함께 풀백 출신 월터스와 벨의 빠른 스피드까지 더해져 배후 공간 관리 능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퀸즈파크는 루턴 타운과 주중컵 대회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얻어냈다. 이들 역시 4-2-3-1 시스템을 중심으로 지공 위주의 운영 방침을 선보인다. 다만 핵심 2선 자원 체어와 안데르센의 부상으로 출전 중인 사이토와 스미스는 솔로 플레이 상황에서 고전 중이다. 또한 덴벨레의 중앙 기용으로 개인 능력에 의존 중인 경향이 강하다. 최전방 장신 스트라이커인 프레이 역시 투박한 자원인 만큼 답답한 공격이 예상된다. 클라크와 솔터의 수비 호흡은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마드센의 수비 가담으로 루턴 타운의 단순한 공격 전개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 보인다. 두 팀 모두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 다만 이들의 공격 전개는 세밀한 플레이를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서로의 수비 조직력에 고전하며 지속적으로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지루한 무승부가 예상된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